물론 사안에 따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실무준칙 408호가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기사화되었고 저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무준칙 408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은 개인의 생활할 때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실무준칙 408호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실무준칙 408호가 적용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개념을 모르시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408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의 생활할 때 변제기간 동안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라 하고 채무금액은 일단 논외로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했을 때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저생계비 117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은 183만 원이 나옵니다. 183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6,58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7천만 원이면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높이든 변제기간을 더 늘리든 해서 총 변제금이 7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6천만 원이면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월 183만 원을 변제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주식과 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7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남은 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합시다. 과거에는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원금 7천만 원을 청산가치로 본 겁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 월 변제금 183만 원, 총 변제금 6,588만 원이었던 분은 청산가치가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총 변제금을 늘려야 했던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했던 거죠.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만 남았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2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총 변제금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분은 총 변제금이 6,588만 원이었어요. 이분은 청산가치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월 변제금 183만 원, 총 변제금 6,588만 원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청산가치가 7천만 원이어서 변제금을 더 늘려야 했는데 실무준칙 408호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이 되고 변제금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2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으면 그렇습니다. 월 소득을 200만 원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117만 원을 빼면 83만 원이 나옵니다.
83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변제금이 2,988만 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7천만 원을 빌려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2천만 원만 남았다고 해봅시다. 기존의 방식에 따르면 7천만 원이 청산 가치였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의 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하면 총 변제금이 2,988만 원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 택도 없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50개월로 해도 총 변제금이 4,15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기존에도 청산 가치에 7천만 원 전액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청산 가치를 7천만 원으로 반영했었고 이분은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무준칙 408호를 적용하면 청산 가치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월 소득 200만 원, 월 변제금 83만 원, 총 변제금 2,988만 원이었고 청산 가치 2천만 원보다 총 변제금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 7천만 원에서 2,988만 원을 뺀 4,012만 원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름 계산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손실금을 무조건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셔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식과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페널티를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패했거나 사업에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에는 남은 잔존 가치만 청산 가치에 반영해 왔습니다.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행성 채무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아니라 투자 원금을 청산 가치로 반영해 왔던 겁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8호는 이러한 페널티를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무준칙 408호가 옳다거나 또는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